우리 무강의생으로 제가 좀 심심하긴 합니다만 강의생 없이 이게 다 강의생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사주 시간에 상관경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상관경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가끔 제 블로그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방문객들이 오시나를 봤더니 꾸준하게 상관경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상관경관, 편인도식 요게 보통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흥미를 끄는 게 이러면 잘 된다 이런 부분보다 이러면 망한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잘 된다, 뭐 그런 갑다. 이러면 큰일 난다. 뭐라고? 라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강의를 할 때 이러면 잘 된다라고 보통 강의를 하지 이러면 망한다라는 식의 강의는 제가 좀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상관경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관경관 하면 명리를 조금 배우신 분들한테는 상관경관, 위화, 백단, 관제구설의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의식 자체가 상관경관 나빠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잘 쓰면 좋고 안 쓰면 나쁜 거지 상관경관 잘못이 아닙니다. 집에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잘 쓰면 요리도구고 잘못 쓰면 살인도구입니다. 잘 쓰면 과일 깎아 먹고 못 쓰면 내 손 빕니다. 칼이 잘못이 아니라 칼을 다룬 내가 잘못입니다. 사주에 상관경관이 있으면 나빠요가 아니라 그 상관경관이 왜 있을까? 어떤 용도로 쓰라고 있을까? 우리 집에 칼이 있어요. 아하, 살인자의 집이구나. 아니에요. 요리사의 집이에요. 칼을 살인 용도로 쓸지 요리 용도로 쓸지 살생의 용도로 쓸지 음식으로 재창조하는 도구로 쓸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상관경관 계열들은 극단적으로 쓰일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총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관경관은 잘 쓰면 득, 못 쓰면 독하는 간극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한 10분짜리 강의를 한 8개 찍어가지고 한 달 놀아야지. 이렇게 오늘 한꺼번에 다 찍고 한 달 동안 놀아야지. 라고 했는데 역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화상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신비에 쌓여있는 베일에 쌓여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가지고 심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잘하는데 그냥 이걸 함축적으로 5분, 10분에 싹 설명해 드림. 이런 거는 역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강에 걸쳐서 상관경관에 대한 자세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의 페이지도 많고요. 이 사주 명식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놓고 상관경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자고 치면 뭐 5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을 수 있는데 2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경관하고 방어기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오늘 강의는 그래서 명리학과 심리학의 만남입니다. 명리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심리학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네,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MBTI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MBTI는 좋고 명리학은 나쁜가요? 아니요.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칼 쓰는 사람이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총 쏘는 저격수가 가끔 슈루탄도 던질 수 있잖아요. 총 쏘는 사람인데 가끔 급하면 단검 꺼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요소지 칼 쓰는 사람은 총 쏘면 안 된다. 총 쏘는 사람은 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은 타로가 될 수도 있고 명리학이 될 수도 있고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영성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도구를 써주면 좋죠. 심리학적 요소인데요. 우리가 심리학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좀 참고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방어기제에 대한 심리학적
사항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방어 기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도 방어 기제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빌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은 예민한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어 기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모순, 문제에 처하게 되면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대응 요소 같은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자 나라별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방어 기제 방식들이 다르죠. 어떤 나라는 집단 면역하자, 에이 그냥 걸리고 말어 뭐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모든 만남 안전거리 유지해. 사회적 거리 유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 거리 벌리기라고 하는 안전 방어 기제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방어 기제가 부작용도 만만찮죠. 모임도 못하고 자영업자들 장사도 힘들고 뭐 산업 성장률도 쭉쭉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저희도 이렇게 수강생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지금 강의를 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방어 기제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몸에도 생물학적 방어 기제들이 많죠. 세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붓기 시작을 하죠. 왜? 백혈구들이 달려가서 세균들을 잡아먹으면서 세균의 시체와 백혈구의 시체가 모인 게 고름이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온도를 올리죠. 온도를 올리는 것도 사람이 열이 나는 것도 다 방어 기제죠. 에이 몸을 뜨겁게 해서 세균들을 몰아내야겠다. 뜨겁게 하면 세균들이 도망가거나 죽겠지. 에이 고열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한참 방어 기제 하고 있는데 열을 너무 내렸다가는 곤란하죠. 자, 사람도 방어 기제가 있는데 마음의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방어 기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충격적인 일 또는 모순적인 상황, 불합리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신경 정신적으로 발휘하는 행동의 패턴들이 방어 기제입니다. 근데 이 방어 기제가 세련된 방어 기제도 있고 세련되지 못한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미성숙 방어 기제라 그러죠. 미성숙 방어 기제, 무조건 남 탓하기, 난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지워버리기, 뭐 이런 다양한 또는 자기가 한 일인데 남이 한 거라고 투사해버리기 이런 것들도 다 신경증적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방어 기제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방어 기제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뭐 자기애적 방어 기제, 뭐 부정, 왜곡, 투사, 뭐 미성숙한 방어 기제, 뭐 행동화, 차단, 건강염려증, 내재화, 수동, 공격적 행동, 퇴행, 신체화. 엄마가 아기만 이뻐하니까 다 큰 아이가 나도 아기처럼 행동할래, 응애 하는 이런 게 퇴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용어가 조금 그 사람들 귀에는 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신경증적 방어 기제, 뭐 통제, 전치, 외부화, 억제, 지식화, 고립, 합리화, 해리. 해리가 일명 해리성 장애라고 해서 인격 여러 개로 분열돼 가지고 A라는 인격이 한 일을 B라는 인격이 모르고 B라는 일이 한 일을 A라는 인격이 모르는데 또는 A가 한 행동을 B가 그거 내 잘못 아니야 A가 한 거야. 또 B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지라고 하니까 C가 나타나 가지고 아니야 난 B가 아니야 난 C야. 보통은 사이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해리성 장애이죠. 인격이 여러 개로 분열돼 버린 거. 마치 폰은 하나인데 폰이 투폰이야, 투폰. 여러분 투폰 아시죠? 전화기는 하나인데 번호가 두 개야. A 번호라는 방식으로 만들면은 A 번호라는 폰으로 변하고 B 번호라는 형식으로 투폰 변환을 하게 되면은 B라는 번호로 어플까지 새로 깔려요. 완전히 두 개는 별도 독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전화기 하나인데 소프트웨어는 두 개, 투폰. 사람도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정신은 여러 개, 투폰, 쓰리폰. 이런 모습과 같은 게 이게 해리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숙한 방어 기제들도 있습니다. 뭐 이타주의, 뭐 남을 돕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금욕주의, 뭐 유머도 훌륭한 방어 기제. 상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그걸 오히려 유머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숙련된, 대단히 하이 퀄리티한 방어 기제도 유머. 그래서 유머가 많은 사람들이 운이 잘 풀린 사람들이죠. 자, 이런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요. 이 방어 기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상관경관과 관련돼서 방어기제를 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경관을 공부를 하고 제가 그 심리학 용어인 방어기제 공부를 하면서 이 방어기제 중에 구획화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리하고 살짝 비슷하기도 한데 좀 다른 면도 있고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구획화라고 하는 방어기제는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하는데 이 방어기제 중에 이 구획화를 표로 말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불법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남이 하는 불법은 천하의 못된 짓. 내가 하는 탈세는 절세. 남이 하는 절세는 탈세.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거와 남이 하는 건 달라. 야, 너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행동은 너 그렇게 하냐. 아니야, 걔가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건 다르다고 라고 하는 요소들. 실제 본질은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구획화, 그거와 나는 달러라고 하는 구획화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상관경관과 구획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나는 억울하다. 이게 상관경관의 표어입니다. 상관경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관경관의 긍정성을 상당히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긍정성도 상당하니까. 나는 억울하다. 근데 이게 상관경관의 표어예요. 왜냐하면 사주에 상관경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어려운 작동 기제를 다루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 사주에 뭐 제극인 상관경관, 특히 상관경관 이런 거 들어있으면은 내가 나를 다스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어려운 컨트롤 박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전투기를 지금 탄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경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을 했는데 이 전투기를 잘만 다루면 무시무시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비행기가 되지만 엉뚱한 곳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생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어. 작동법이 어려워, 통제도 잘 안 돼, 조금만 핸들을 잘못 돌렸다가는 엉뚱한 데 폭격을 해버리거나 비행기가 산에 꼬라박아 버리거나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잘만 조종하면 기가 막힌 비행기,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 비행기, 전투기. 내 사주에 상관경관이 들어있다면 숙련이 필요한 사주다. 숙련이 될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시행착오도 숙련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주의 상관경관이라는 것은요,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주의 상관성과 정관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관성이라는 건 상당히 개인성이 강하고요, 감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식신 상관을 감성계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성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 느낌이 뜨거운 눈물이 식혔다. 상관이죠. 뜨거운 눈물이 식혔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히트시킨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이 죄야? 그게 뭐였죠? 그 불륜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이 죄야? 너 왜 불륜을 저지르냐? 김희애를 냅두고 왜 다른 젊은 여자에 빠졌냐? 사랑이 죄야? 누가 외치는 겁니까? 상관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외치는 겁니까? 감성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죄야. 이런 거죠. 근데 또 그 안에 정관성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정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은 사람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하거늘 하는 게 정관이죠. 공동체적 가치, 명예, 공동체적 가치, 명예, 자기 통제. 근데 상관은 사랑이 죄야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내 사주에 같이 들어있어. 상관성도 있고 정관성도 들어있어.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상관적으로 했던 말이나 행동이 정관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상관성과 정관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여 일으키는 작용. 그래서 명리에서는 흔히 관제구설을 동반하는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의 원국의 상관과 정관이 붙어 있으면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평생을 통해서 상관경관적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상관경관의 달인이 됩니다. 어떻게든 적응을 합니다. 원국에 있으면 적응합니다. 적응. 근데 사주의 원국에 상관경관이 없는데 운에서 상관경관이 들어오면요, 적응 안 된 운을 만나서 그럴 때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관경관이 있으면 큰일 나나요? 아니요. 상관경관을 완화시켜주는, 중간에서 소통시켜주고 중재시켜주는 재성이라든가 또는 인성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관을 재화하여 쓸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재화하여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상관폐인 시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가진 상관, 상관폐인. 상관의 재주와 능력을 재물활동으로 연결시켜서 명예를 올리다. 상관생재, 재생관. 이런 흐름과 같은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심리학 용어인 방어기제와 구획화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려보죠. 이 방어기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는 자기방어 알고리즘에 대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나한테 욕을 했다. 어떤 사람은 내 쫓아가서 똑같이 욕을 해주겠다. 이것도 방어기제고, 내 꾹 참고 있다가 전부 녹취를 한 다음에 고소고발을 해버리겠다. 이것도 방어기제고,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그냥 귀 막아버리고 그냥 개야 짖어라 하면서 못 들은 거 하겠다. 그것도 일종의 방어기제인데요. 사람마다 방어기제가 전부 다 다릅니다. 자, 이 방어기제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구획화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이 평소 주장하는 가치와 정의에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때 자신이 주장하던 가치와 자신의 행동을 별개인 것처럼 구분짓는 것을 말한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대표적으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끼가 있는 남자인데 자기는 유흥업소에 가서 매일 여자를 바꿔서 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헌팅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문어발처럼 놀면서 자기 애인만은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러면 안 돼. 왜 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는 여자니까. 내지는 너는 뭐니까. 나는 해도 되지만 넌 하면 안 돼. 우린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합리성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너가 하는 거와 내가 하는 건 달라. 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곁들여지는, 이거 다 구획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딱 차단벽을 쳐버리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는 거죠. 민주투사가 집안에서는 독재자, 민주투사가 자기 부하들에겐 독재자,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독재적, 김정은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김정은 방식. 이런 것도 일종의 포함할 수 있겠죠. 남의 탈세는 비난, 자기는 절세라고 우긴다. 내가 하는 탈세는 절세고 네가 하는 절세는 탈세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편법은 비난하면서 자신의 편법은 융통성이라고 우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100가지 선행 중 한 가지 악행은 비난하고 자신의 100가지 악행 중 한 가지 선행은 부각시킨다. 이런 것도죠. 저는 얼마 전 해민 스님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해민 스님한테 돌멩이 던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과연 해민 스님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민 스님을 비난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대체로 보면은 아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민 스님한테 돌을 던지더라 같은 거죠. 예.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본인은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네. 자, 상관의 가치와 정관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충돌하게 되죠. 특히 내사주의 관성은 남의 것이기도 하고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내사주의 관성이 있으면요, 이거는 사회적 관일 수도 있고 개인적 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관이에요. 그 관이 망가지는 것은 내가 어떤 명예나 지위 또는 관성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의 명예를 다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사주에 있는 관성은 남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내 명예이기도 합니다. 남의 명예를 다치게 하면 내 명예도 다칩니다. 남의 명예를 다치게 하면 그만큼 나의 명예도 다치게 되어 있다. 상관을 인성으로 재화하거나, 이거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재성으로 순화, 이거를 상관생재라고 합니다. 상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성의 결과로 이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재성으로 순화하거나 인성으로 재화하거나, 이거 상관폐인, 이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하죠. 근데 반드시 소통이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소통 없이도 상관 경관을 이겨내시는,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일종의 상관폐인이나 상관생제 같은 상관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마치 내가 위험한 전투기를 조종하는데 다양한 안전장치와 부가장치가 갖춰져 있는 거와 뭐 자동함법장치, 뭐 함부로 무기를 쏠려 그러면은 승인받고 무기를 작동하시오, 암호를 입력하시오 같은 뭐 안전 뭐 락 장치들이 걸려 있어서 내가 함부로 전투기를 잘못 몰아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인데 안전장치 없는데도 위험한 전투기 잘 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고수죠. 정말 고수죠. 우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 우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 상관경관은 불필요한 것인가요? 아니요. 우주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관경관도 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쓰라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잘 쓰지 못하고 나서 팔자 탓을 하고 상관경관 탓을 합니다. 내가 몰고 있는 비행기가 전투기인 줄 몰랐어요. 버튼을 눌렀더니 내 아래 사람 사는 곳이 불바다가 돼버리더라고요. 앞에 뭐가 보이길래 버튼을 눌렀더니 미사일이 발사돼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켜버리더라고요. 나는 실수였어요. 난 몰랐다고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미사일을 쏴대더라고요. 왜? 내가 남을 격추시켰으니까 남도 나를 격추시키려고 당연히 오겠죠. 밑에서 막 방공미사일 날라 들어오겠죠. 민가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냥 이런 요소. 그러니까 내 사주에 상관경관이 있으면 숙련이 필요하다. 숙련의 과정에는 필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완만하고 안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대 시절에 오히려 사실 사람들이 10대나 20대 실수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인 되고 나서 30대, 40대에 저지르는 실수는 절대 용인 안 되잖아요. 그렇죠? 30, 40대에 실수 저지르는 건 용인 안 돼요. 10대, 20대 때 실수를 하는 것은 용인이 좀 돼요. 아직 어려서.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고등학생이 저지른 막 치명적인 뭐 살인 사건이나 뭐 윤관 사건, 자 이거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나간 거죠. 제가 상관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구획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주의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이거예요. 내 사주에 상관경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는 거를 자기는 잘 인식을 못해.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남에게는 정관을 적용하고 넌 이래야 돼. 나에게는 상관을 적용해. 사랑이 죄야? 사랑이 죄냐고 라고 적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주에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으면은요 다 경험해요. 정관적 명예도 경험하고 상관적인 감성도 경험합니다. 내가 남에게 한 것을 남이 나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한 만큼 나도 남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남을 잘 되게 해주면 나한테 이득이 오고 남을 안 되게 해주면 나도 똑같이 얻어맞습니다. 남에게 구설시비를 일으키면 나도 필연적으로 구설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상관경관을 안 좋은 대로 쓰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 분들이 많으신데 주로 상관경관을 안 좋게 쓰는 유튜버들이 주로 비판, 비평, 상대의 비리를 까는 유튜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공익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뭐 식당을 고발한다거나 뭐 엉터리 물건을 갖다가 막 과대 포장해서 파는 뭐 물건을 뭐 고발한다거나 까발린다거나 뭐 사기꾼을 이렇게 까발린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의 공익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역시 그게 위험한 선입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이영돈 PD라는 분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는 이영돈 PD의 그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폐업을 했는데 물론 그게 공익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문 닫은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음식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쌓여서 임계점을 넘으니까 이용돈 PD 역시 방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한 전투기 함부로 다루다가는 적을 무찌른다고 했는데 그게 자칫해서 적이 아닌 사람의 심장을 찌른 거고 결론적으로 정관을 때린 것은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관경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심리학 용어인 방어기제, 그 중에서도 구획화,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돼.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내로남불.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부분에 이게 성경책 버전으로 말하게 되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는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죄 없는 자 저기 있는 창녀한테 돌 던져라. 여기 죄 없는 자 돌 던져. 저 여자 부정한 여자입니다.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죄 없는 자 돌 들어. 그래 돌 들어도 돼.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나 신이거든. 내가 다 볼 거야. 너 죄 없는 자 돌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사실 상관경관이 있는 분들한테 좀 제일 주의하라고, 제일 좀 주의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상처받은 동물, 나도 때려야지라고 가는 거. 상처받은 사람한테 집단으로 나도 가서 한 대 더 때리고 와야지. 누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으면 잠깐 때리지 말고 일단 말로 합시다가 아니라 나도 가서 같이 더 때려야지. 누가 지금 흠집 받았어? 평소에 걔가 안 입고 왔는데 걔가 지금 흠집 상처를 입어서 나도 가서 때려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정한 여자한테 돌 던지려는 사람은 나도 가서 당연히 돌 던져야지 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샘플로 준비한 사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몇 개입니까? 6개, 9개, 11개의 사주를 보면서 2시간에 걸쳐서 1부와 2부 상관경관과 구획화 방어기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런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경관을 잘 쓰는 경우와 상관경관을 못 쓰는 경우. 상관경관을 잘 쓰면은요, 이게 혁명가입니다. 리노베이션입니다. 개혁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원래 평관은 당연히 고쳐마땅한 건데 정관은 대중적 인식이 그걸 고친다고? 그걸 왜 고쳐? 그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상관은 아니다.